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수, 순천, 광양시가 참여하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각 시군이 남북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측도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의 교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낙도 식순환 해소를 위한 급수선 제작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급수선 제작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순천과 광양에 이어 여수에서도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제도가 운영됩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남 동부권 뉴스입니다.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광역행정협의회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지역별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만권 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1986년. 그러나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역별 민감한 현황과 관련해 이견차를 보이며 협의회 중단 등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반면 문화예술 교류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서 가시적 성과도 얻어내 지역민들의 긍정적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기회의에선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와 함께 굵직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核心 탄핵에 나눠진 이런 일들이 또 중앙정부의 건의한 일들이 하나씩 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공동협력 사업도 눈여겨볼 대목이었습니다. 가포 상태를 이어온 교통기관망 확충을 두고 세 개 시가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광양만권 발전을 위한 3개 시가 공통으로 풀어나갈 현안도 산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쓴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이라든지 경전선 전철 사업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걸음에 보폭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양만권의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바라는 의미 있는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여수 사건 특별법을 우리가 다 같이 좀 논의해서 시민들이 배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지역별 현안에 맞춰 적합한 대안을 찾고 있는 광역행정협의회. 여당과 야당, 무소속 등 각자 다른 위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면서 민선 7기 협의회가 광양만권 발전에 새로운 시금석이 될지 지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순천만 국가정원에 2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닷새간의 연휴 동안 국가정원의 체험활동과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지난 25일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모두 23만여 명이 국가정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또 다음 달까지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갈대축제를 비롯해 이색 행사가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가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나선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항쟁 70주년 기념사업회는 지난 18일 전남도의회가 여수 순천 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70년 만에 실태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에 적극 환영하며 의회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특별위원회가 여수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여건을 마련하는 토대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각 지역별로도 교류협력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등 현실적 제약이 여전하지만 북측도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의 교류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곳은 순천시. 시 주관으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들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민간 교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순천 마그네슘 클러스터의 기술력과 북한 측 마그네사이트 자원과의 연계 방안은 이 같은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순천만 습지와 평남 습지와의 생태교류 협력 등도 현실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원하는 사업, 남북 순천 시민과 북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목포 신의주 간 국도 1호선 연결 사업과 완도의 긴 미역 보내기 운동 등 도내 각지의 다양한 대북 협력 지원 사업 계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이 출연해 남북교류의 민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도 최근 전남도 내 시군 협력 계획을 북측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등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 북측하고 대화를 해보면 북측의 명하협 측의 그런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사업들에 대한 적극성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자체 간 교류 협력 체계가 전무한 상태인데다 UN 대북 제재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 양상을 볼 때 지역 간 교류도 머지않아 급격한 전환의 국면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남북 교류 사업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배경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과 광양에 이어 여수에서도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제도가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학부모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초등학생 교통카드 할인 금액을 100원에서 55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 지역의 경우 지난 3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내버스를 이용한 초등학생 수가 전년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포스코가 노조 와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건 유출 경위를 따지는 등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노동 시민단체들도 오늘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단체를 강성노조로 몰아붙이는 등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낙도 식순환 해소를 위해 급수선 예산을 줬더니 엉뚱하게 여객선을 만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벌려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눈 감아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100길로 1시간 떨어진 진목도. 저수지가 없어 1년 365일 가뭄입니다. 식수와 생활용수 모두 급수선에 기대고 있습니다. 샘물하고 또 장수도 뭘 갖다 여주 뭐 그놈 먹고 그래라. 이처럼 수원지가 없는 낙도는 진도군에만 24곳. 운반급수를 맡고 있는 급수선은 30톤급 단 한 척뿐입니다. 24개 동소를 매일 주다 보니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그 정도 계속 쳇바퀴로 돌고 있죠. 지난 2016년 정부는 추가로 급수선을 만들려며 진도군에 38억 7천만 원을 줬습니다. 급수선은 만들어졌을까? 진도군 상조도의 한 부두과 여객선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지난 3월 완공된 뒤 5달 넘도록 쓰지도 못하고 거미줄만 치고 있습니다. 왜 운항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뭐 그러고도 사람들 온 사람마다 좀 어민들이 그래서 하니까. 낙도에 식수를 공급할 급수선을 만들라고 정부에서 준 예산으로 진도군은 이 같은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물탱크가 없는 배를 진도군은 급수도 가능한 다목적 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이 아니던데 가보니까 그냥 차도선이던데. 이제 차도선인데 이제 거기다 급수를 차를 실으면 다목적 선박도 되고. 급수선 대신 다른 선박을 만들겠다는 진도군의 계획을 정부가 막아섰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여객선을 만들라는 안내도 무시했습니다. 수익성 문제 등으로 여객선이 끊긴 다른 섬의 교통 문제가 급수선보다 더 시급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급수선 없이 급수선 국비 예산을 올 연말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불승인했던 계획을
다시 승인해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불승인 나오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도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은 진도군의 급수선 건조 사업의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 여수의 한 종합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약물 조제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수 신기동의 A병원이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행정 직원들에게 담당 약사가 퇴근한 평일 시간대와 토요일 오전에 약물 조제 업무를 맡겼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조제한 약물에는 마약성 약물인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는 조만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여수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50대 남성이 바다로 투신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항에 입항한 여수선적 여객선 H5에서 55살 A씨의 소지품이 발견돼 선원들이 선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수 거문도 인근 바다에서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집중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선원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올여름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가 폭염이 덜했던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올여름이 지난해보다 폭염특보 발효 기간이 5일이나 많았고 평균 기온도 2도 이상 높았지만 도내 가축 폐사는 총 97만 1,000마리로 지난해 101만 2천 마리보다 4%가 줄었으며 전국적으로 가축 폐사량이 지난해보다 170% 늘어난 것과도 대조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며 내년부터 4년 동안 3,210억 원을 확보해 가축 폭염 피해 항구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친족 범죄자가 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 지역 친족 대상 범죄자는 6,287명으로 매년 1,500여 명의 친족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발생한 친족 범죄 가운데 80%가 폭력 범죄로 나타나 사회적 관심과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희망키움 통장 4차 가입자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희망키움 통장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마련된 자산형성 지원 통장으로 본인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월 10만 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매칭금이 포함된 만기금은 주택 구매나 임대, 창업 등 자립 자활 용도에 사용돼 빈곤층의 자립을 유도하게 됩니다.